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왕의 삶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아프고 나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자녀들이 집을 떠나고 나니까 함께 있을 때가 그리워. 배우자가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어. 왜 우리는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건강,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십니까? 퇴계 이황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탐한다.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는 이 시기, 가족들이 모이는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이미 가진 행복을 돌아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은 이 지혜를 통해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소중한 것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명의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자신의 논밭이 넓지 않다고 늘 불평했습니다. 저 산 너머 땅이 더 기름진데 이웃집 논이 더 넓은데. 그는 자신의 땅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남의 땅만 부러워했습니다. 다른 농부는 비록 작은 땅이었지만 내게 주어진 이 땅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정성껏 가꿨습니다. 매일 논둑을 정비하고 물을 대고 잡초를 뽑으며 자신의 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첫 번째 농부의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두 번째 농부의 땅은 비록 작았지만 기름지고 풍성한 수확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멀리 있는 것,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다가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사업 성공만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아까워하며 일만 했습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큰 병을 발견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자녀들의 성장하는 모습, 배우자와의 대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이 모든 것들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행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준비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이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건강해서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 함께 모여 앉아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손자 손녀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가족을 그리워하지만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명절 준비조차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퇴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는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탐한다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손안에 있는 행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멀리 있는 무언가만 찾다가 정작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손안에 새 한 마리가 숲 속의 새 10마리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행복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행복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첫 번째, 가족의 소중함을 매일 느끼며 살기. 가족은 우리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한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당연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평소에는 가족에게 무심합니다. 배우자가 아침을 차려주고 집안을 정리해주고 건강을 챙겨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자녀들이 전화하고 찾아오고 관심을 보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도 나이가 들면서 힘들어하고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챙기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배우자가 매일 아침을 준비해 주는 것을 5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배우자가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아침을 준비하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나는 왜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명절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며느리나 딸이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씩 고생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부모님들이 그 노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며느리가 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요.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명절에 찾아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들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멀리서 시간을 내어 오는 것입니다. 왜 늦게 와? 왜 일찍 가려고 해?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와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배우자나 가족이 해주는 작은 일들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십시오. 셋째로는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불평보다는 감사를 표현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의 소중함을 잃기 전에 지키기.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아파도 금방 회복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회복력이 떨어지고 한번 잃은 건강을 되찾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아직 괜찮아,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하며 무리하게 일을 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하고 건강검진도 미룹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세까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보니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분은 병상에서 후회하셨습니다. 건강할 때 조금만 더 관리했더라면, 검진을 받았더라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무리하고 과식하고 불규칙한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라며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가족들이 더 걱정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새 끼를 제때 드시고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둘째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작은 이상, 신호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셋째로는 명절에도 과식하지 말고 적당히 드시고 마지막으로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족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깨닫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다고 느끼십니까?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사하고, 산책하고,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쉬는 이 평범한 하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평생 이런 평범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아 재미없어라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큰 병에 걸려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집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던 것,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던 것, 친구들을 만날 수 있던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범함이 지속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특히 명절은 이런 일상의 소중함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드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언제 끝나나 피곤해라고 생각하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매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평범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을 찾아보십시오. 따뜻한 차 한 잔, 햇살 좋은 날의 산책, 맛있는 식사.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끼십시오. 셋째로는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여기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 순간이 평생 가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작은 것에서 큰 행복 찾기. 큰 것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진짜 행복은 작은 것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돈이 있으면, 더 큰 집에 살면, 자녀들이 더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얻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할머니는 작은 옥탑방에 혼자 사셨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의 새소리를 들으며 오늘도 좋은 아침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저녁에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으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라고 하셨습니다. 반면 큰 집에 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 중에도 늘 불행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다며 늘 불만스러워 하십니다. 잠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행복의 크기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입니다. 명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한 음식, 비싼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모여 있다는 것,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기는 그 순간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그 한마디,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는 그 시간. 이런 작은 순간들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매일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큰 것을 바라기보다 이미 가진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느끼십시오. 셋째로는 명절의 화려함보다는 함께함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놓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항상 스마트폰만 보거나 딴 생각을 하셨습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저 좀 봐요 라고 해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후 손자가 중학생이 되자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기 싫어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그때 손자와 함께 있을 때 제대로 놀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습니다.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명절은 힘들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며 보내지 마십시오. 이번 명절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명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과 보낼 수 있는 명절이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자녀들도 점점 바빠져서 자주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들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둘째로는 나중에라는 말을 줄이십시오. 하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하십시오. 셋째로는 명절을 부담이 아닌 소중한 기회로 여기시고, 마지막으로는 매 순간 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소중히 대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갖기.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은 마음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명예, 자녀들의 더 큰 성공. 하지만 이런 욕심이 오히려 지금 가진 행복을 놓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은 70세가 넘어서도 여전히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많이 남겨줘야 해라고 생각하며 검소하게, 아니 인색하게 사셨습니다. 가족들과 여행도 가지 않고 맛있는 음식도 먹지 않고 오직 저축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어 건강이 나빠지자 후회하셨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가족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걸. 건강할 때 하고 싶은 것들을 할 걸. 하지만 이미 체력도 없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포인트인데요. 적당한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집과 비교하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저 집은 좋아 보이는 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자, 손녀에게 비싼 선물을 사주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명절 음식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셋째로는 가지지 못한 것보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시고, 마지막으로는 명절을 화려하게 치르는 것보다 따뜻하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족의 소중함을 얼마나 느끼고 있나요? 배우자나 자녀들이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고 있나요? 나는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건강할 때는 몰랐다가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는 않을까요? 지금 내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나요? 나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고 있나요? 매일 반복되는 하루를 지루하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평범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있나요? 나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아나요? 큰 것만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이미 가진 작은 행복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그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나요? 나는 욕심을 내려놓고 만족할 줄 아나요? 더 많은 것을 바라느라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태계 선생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는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탐한다는 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먼 곳에 무언가만 바라보며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일까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명절을 부담이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가족들이 건강하게 모일 수 있다는 것,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소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미 가진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멀리 있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행복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가족의 소중함, 건강의 귀함, 평범한 일상의 가치, 작은 것에서 느끼는 행복, 지금 이 순간의 의미, 그리고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특히 명절은 이런 소중한 것들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부끄럽더라도 꼭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려고 미루다가 영영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명절 준비를 하시거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실 때 불평하지 마시고
이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듭니다. 넷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남의 집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자는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탐한다는 지혜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사람은 가까운 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족과 건강과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평생 찾아 헤매던 행복입니다. 앞으로도 태계 선생의 깊은 지혜와 인생의 통찰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계신 분들, 일상의 행복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 하면 이 채널을 꼭 소개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지혜는 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미 가진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내일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태계 선생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시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분이 이미 가진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